술을 마셨죠. 돌아온 주동아리 네. 2부입니다. 우리 종료 얼마나 됐죠? 아직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미리를 볼게요. 조금 더 뽑아야 돼요. 이게 또 용량에 따라서 시간이 어차피 대충 계산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류 과학입니다. 네, 제가 저 2리터 과학입니다. 부었고요. 산수입니다. 원주가 한 17도 됩니다. 중류도 정성을 들여서 정말 잘된 발효주를 해야지 좋은 술이 나온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중류를 하기 위한 술은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증류하기 좋은 그 술은 있죠. 중류하기 좋은 술을 빚어야죠. 네, 증류하기 좋은 술. 그러니까 네. 좋은 발효주를 빚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마시기 좋은 술보다는 네. 그 증류하기 좋은 술이 있습니다. 산미 있고 네. 그런 술을 빚어야 그런 향기가 다 올라가가지고 이런 문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방금 산미 얘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저희가 소주를 마셨을 때 산미를 느끼진 못하지만 pH 측정을 했을 때 되게 많은 부분에서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체 증류주가 pH가 몇이냐에 따라서 또 관능적인 거나 아니면 이제 그 내부에서 또 이제 그 향미 성분들에 대한 그런 부분이 되게 많이 관여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술로 증류를 해야지 좋은 증류주가 나온다는 건 너무 낭만 소설이에요. 정성을 들여야지 좋은 맛이 나온다는 얘기랑 똑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 이제 약순물 떠놓고 해야지. 네, 목적에 맞는 술을 양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무슨 술을 만들지 양조는 설계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술을 만들 거야. 최근에는 좀 그런 흐름이 있긴 해요. 내가 이런 스타일의 술을 만들 거야 라고 하고 그거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서울 효모방에서 나오는 술이 그런 뉘앙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명은 너무 맛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뭐 우뭇가사리도 넣고 뭐 산초도 네. 넣고 근데 그게 사실 나름의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 그런 뭉퉁한 질감도 주고 싶고 뭐 컬러는 이렇게 주고 싶고 산미는 또 부재를 근데 주고 대부분 그냥 이게 저희 지역 특산물이고 이걸 활용한 술을 빚고 싶었어요. 이 정도지. 네. 뭐 그런 질감을 위해서 그걸 넣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설계가 되는 술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 시장이 정말 흥미로워졌다. 그래서 서울 효모방술이 그 촌스러운 맛이 아니에요. 그 풀빛 요번에 나온 거 네. 보고 다들 이제 뭐 사람마다 입맛은 다 다르지만 호평이 좀 많았던 것도 그런 허브의 향을 되게 재밌게 풀었고 그 탄산도 주입식 탄산. 맞아. 그러니까 그게 탄산을 자연 탄산도 좋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 탄산을 넣은 것 자체가 이제 설계거든요. 이 술은 이런 향이 날 것이고 탄산이 잘 어울려. 근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진짜 술을 설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어휘가 뭐 자연탄산, 뭐 인공탄산 그래서 그렇지 탄산 자체가 어차피 자연 그죠? 네, 자연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냥 탄산이 네, 뭐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입니다. 인공첨가물도 뭐 보통 이제 천연재료에서 뽑아내는 거고. 제가 네. 사실 말할 때 되게 느리고 버퍼링이 걸리는 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제가 이게 내가 말이 틀리면 어떡하지? 술을 마셨죠. 끝났어요? 뜨겁습니다. 냉각이 안 되고 있어. 이래서 술이 안 나오고 있어. 술 먹느라 소주를 이렇게 지금 이제 이게 결국에는 비중에 의한 온도차로 증류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냉각이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도 문헌 보면은 바가지를 이제 찬물 퍼서 사실은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주꼬리를 되게 재밌게 재해석한 소주꼬리도 있고 현대에서는 이렇게 물받침을 넣고 물을 계속 흘리는 경우도 있어요. 전통적인 플레이버를 내면서 과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이건 굳이 뭐 과학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좀 더 디자인적으로 그리고 모양새가 저런 게 또 예쁘잖아요. 네, 동중유기가 더 예쁘지만 개선을 했을 때 한국적인 맛을 내면서 효율은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무조건 내가 이거를 바가지로 찬물을 퍼야지 정성이 들어가서 맛있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 정성. 내가 노동력을 많이 해야지 정성이고 이런 것 정성이 뭔지도 많이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그냥 자동으로 할 수도 있는데 내가 손으로 해가지고 결과물은 같은데. 예전엔 뭐 이제 술을 빚는 그쵸. 소로 밭갈고. 소로 볶알고 그럼 정성인가? 경운기로 안 하고 이제 소로 밭갈면 정성인가요? 이제 숙성에 대한 숙성 얘기. 사실 이제 오늘 또 다른 대조군들도 많이 가져왔잖아요. 네. 증류식 소주 몇 개 가져왔는데 안동 소주도 가져오고. 이거 근데 이자카에서 되게 많이 팔고. 네. 상합 감합은 아시면 저희 바로 알잖아요.
마셔볼까요? 네, 좋습니다. 주점 같은 데서 사 먹으면은 좀 가격이 부담될 것 같고 바틀샵이나 편의점 혹은 이제 마트에서 사면은 사 마실만 하다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시럽식 소주보다 이게 더 비싸긴 하지만 이걸 많이 먹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좋죠, 예. 아까 좀 더 장황하게 말하긴 했는데 다양한 맛, 그러니까 좀 더 매니악해지고 더 다양한 풍미를 내려면 상합식 소주가 더 다양한 플레이버를 갖는 환경은 맞아요. 그래서 유명한 증류주들은 다 상합식인 거죠. 자상합이죠. 예. 네. 그러니까 바르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감압이어서 좋다라는 말은 조금은 아쉽다. 마케팅이죠. 네. 그러니까 감압이어서 효율이 좋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좋다지 감압이어서 맛이 좋다라는 표현은 조금 아쉽습니다. 맞아. 겨울도 한번 마셔보죠. 네. 너무 지금 시루번 한번 붙였더니 정신이 없네요. 아 시루퍼. 네. 사실 이제 좀 비교를 해보려고 겨울이라는 소주 가져왔는데요. 얘 25도고 얘도 이제 감압식, 얘도 이제 쌀로 만든 술이고요. 마셔보면 사실 큰 차이는 안 나요. 그러니까 얘도 물 같잖아요. 마시면 사람들 표현 이렇게 할 거예요. 부드러워요, 물 같아요. 왜냐? 비슷한 방식이니까.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얘가 좀 더 달아요. 네, 원룸 맞아요. 스피릿이 좀 더 네. 달고 얘는 좀 더 단맛은 덜하다. 근데 이 가수한 술들의 문제가 이게 수송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네, 그쵸. 물 비린내 같은 맛이 좀 있긴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있고 네. 사실 이제 더 딥하게 들어가면은 감압식 증류기를 어떤 걸 쓰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사실 감압식을 써도 이제 숙성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 비린내도 있고 그러니까 이 술 자체가 그런 부드러운 질감을 내는 건요. 알코올 분자랑 물 분자가 최대한 많이 결합할수록 사람들이 느끼기에 부드러워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부지가 튄다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도 사실 알코올이 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이 물 분자랑 알코올 분자의 결합 정도에 따라서 이제 부드러운 정도가 이제 특정이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분자가 계속 이제 결합이 되거나 쪼개져서 이제 잘 섞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느껴지는 건데 이런 이제 감압식 증류도 사실은 좀 더 물같이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증류 방식으로 좀 더 당장이 그렇게 느껴질 뿐이지 딱히 뭐 이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물이 많이 들어간 알코올이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박 사장님도 이제 칵테일로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술 자체가 안주랑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술 맛을 음미하기보단 술만 먹기에는 좀 아쉽기도 하고 지금 겨울 드셔보셔서 알겠지만 둘이 맛이 되게 막 결이 같죠. 결은 네. 비슷해요. 네. 왜냐면은 감압식의 20도대 소주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겨울은 좀 플로랄은 덜해요. 그렇죠. 더 물맛 나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 단맛이 없고 네. 하니까 더 물. 자연스러운 네. 감압 맛이었어요, 네, 진짜. 감압 맛. 평소에 많이 먹었던 감압 맛. 근데 이게 약간 달달해서 네, 저 옆에 이제 상압식 되게 원초적인 네. 시간 여행이네요. 많이 했었는데 막 이렇게 소주에 불 붙이고 하잖아요. 저기다 이제 홍주 만들고 네. 지초로 지초해서 홍주 만들고 앞에 부분 이렇게 불 붙여서 오징어 구워 먹고. 네, 진미채. 진짜 필은 어떤가요? 얘도 25도인데 네, 근데 필은 상압이죠? 상압이고 네, 사실 요렇게 세 개가 비슷한 도수 때 감압, 상압 네. 그리고 얘는 원물이 다르고 고구마가 들어가고 고구마. 상압식 증류를 했을 때 장점은 얘는 고구마를 썼잖아요. 네. 그런 플레이버가 많이 느껴질 수 있는 이제 장점을 되게 극대화한 거죠. 상압으로서의. 근데 이 친구들은 이제 쌀 소주인데 사실 쌀 증류주에서 되게 뭔가 드라마틱한 캐릭터는 없잖아요. 물론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건 구수한 맛으로 치환이 되면은 누룩의 맛이 오히려 그쵸. 이게 더 구수하게 쌀 소주다.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성을 갖는 거고. 쌀의 풍미보다는 그냥 화이트 스피릿의 풍미죠. 네, 그런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상압식 소주의 장점이 잘 드러나는 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필이지 않을까. 맞아요. 여기는 이제 풍미를 위해서 이제 지게미도 같이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네, 지게미를 활용하니까 또 더 신경을 써서 증류를 해야 되고 네. 좋은 기계를 써야 되고. 근데 아마 겨울이랑 비교해서 마셔보면은 같은 도수임에도 필이 뭔가 더 타격감이 셀 거예요. 벌써 향부터 아유 고구마. 고구마 소주의 향이. 네. 이게 진짜 상압 감압이 제가 막 상압식 소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더 원초적인 맛이 나고 더 원물의 향이 잘 살아요. 술이란 게 이제 사람도 그렇지만 좀 자기 성격이 있는 게 이제 매력이잖아요. 네.
근데 이런 거 이제 방송용 성격처럼 네. 뭔가 정제된 그런 네. 성격이고 이거는 이제 나 이런 성격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도망가자. 이거 잘라주세요. 확실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도 25도로 뽑으면 물 같을 거라고 했잖아요. 필도 되게 라이트합니다. 맞아요. 완전 가벼워. 증류식 소주 25도면요 물이 많이 타져 있는 거기 때문에 향은 되게 잘 나는데 맛은 또 가벼워요. 숙성을 얼마나 가져가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요즘에 또 이게 기술이 좋아져서 상압도 되게 이것도 숙성 오래 한 것 같은 그런. 네, 숙성이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워. 아니면 증류를 정말 근데 이제 동중류기를 사용하고 뭔가 이거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고 있네요. 네, 나옵니다. 임방우 씨. 동중류기를 사용하면서 이제 이게 또 온도 조절을 잘해야 돼서 그죠? 이게 소주꼬리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이 아, 알코올을 뽑아내는 시간에 네. 따라서 또 술 맛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알코올을 천천히 뽑아내려면은 그러니까 불 조절이죠. 결국에 가열이 빨리 뽑아낼수록 세게 당기고 그러면은 아래가 뭔가 더 강한 열이 가해지면서 과부하가 생기죠. 이제 추가적으로 아까 그 향미 성분들이 비중에 따라서 끓는 점에 의해서 증류가 된다고 했는데 네. 이제 세면 셀수록 뭔가 더 안 좋은 게 올라올 수도 있고 다 아니면은 올라오죠. 예. 네, 다 올라오는 것이고 천천히 뽑아내면은 필요한 것만 이제 뽑아낼 그리고 수 있는. 초류도 이제 초류가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네. 초류를 얼마나 뭐 빼냐 뭐 네네. 이렇게 다 물어보고 하시는데 초류를 다 뺀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초류에도 향기 성분이 많아요. 사실 술을 안 빼시는 분들이 많은. 네, 그리고 왜냐면 쌀술은 초류를 안 빼도 되거든요. 이게 네. 메탄올 뭐 그럼 이제 슈가, 과일 브랜디 예. 브랜디에선 빼는데 사실 곡물술에서는 안 빼도 되거든요. 어떤 원물을 쓰냐에 따라 맞아요, 맞아요. 물론 뭐 메탄올이 휘발성이 이제 60도대에서 휘발이 된다 치면은 네. 알코올보다 더 빨리 휘발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아니면 뭐 이런 접근을 할 수도 있죠. 술 자체를 60도까지 데운 다음에 메탄올을 날리고 나서 초류를 받아내면은 뭐 풍미도 가져오고 엄청 부드러운 그러니까 그 뭐. 정도로 메탄올은 되게 쉽게 휘발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그런 과일 사실 이제 그런 브랜디 같은 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메탄올 먹고 눈 멀었다 뭐 이런 술들은 사실 만드는 걸 보면은 그게- 눈이 멀 것 같아요. 그걸 마시면 만드는 걸 보면 막 과일 썩히고 막 때려 넣고 막 껍질채로 막 이렇게 되게 복잡한 근데 지금은 분석을 다 해요. 옛날엔 증류주 분석이 안 되는데 지금 분석을 하니까 메탄올 0.5% 이하로 또 규제를 하잖아요. 네. 많이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로 포함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류해서 바로 파는 술이다 이러면 불법이기도 하지만 네. 위험하죠. 위험하죠. 위험하다고 네.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거니까. 안 되죠. 바로 증류해서 팔면은 멋있어 보이긴 하겠지만 그건 원래 불법입니다. 네. 예. 뭔가 단정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프로프랄이라는 것도 그렇고 복잡한 거잖아요. 그쵸. 이게 상업도 제가 말한 중탕식이면 프로프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온도가 도달하지 못하니까. 맞아요. 술 전통주라는 분야가 접근성이 되게 그러니까 단기간 내에 되게 빠르게 도달해요. 그쵸. 근데 한 그 3개월만 배우면. 그 큰 문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프로프랄? 이거 알고 보니까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뭐 감압이라고 무조건 뭐 좋고 안 좋고 부드럽고를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이제 그 큰 문에 부딪힌 거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고 빨리 어떻게 그런 풀어내야 되고. 질문에 도달해야 돼요. 네. 예. 근데 사실 딱 그 문에 도달하면은 좀 그거를 파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부분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워요. 저는 막 얘기하고 싶거든요. 막 이런 막 필이 뭐 고구마 향이 왜 많이 나는지 네. 왜 부드러운지 얘네는 뭐 쌀 소주인데 뭐 그럼 쌀 향이 왜 안 나요? 뭐 이런 질문 받으면 이제 막 그런 걸로 토론할 수 있잖아요. 원론적으로 그렇다. 뭐 향미 성분이 얘네는 압을 낮춰서 온도도 그렇게 높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대화 가능하잖아요. 네. 뭐 이제 얘는 뭐 소주꼬리를 썼고 소주꼬리를 쓰지 않고 예를 들어서 3회 소주는 동중류기로 내리는데 그럼 가막식 소주는 왜 동중류기로 안 내려요? 이러면은 그거는 그 금속 자체가 그렇죠. 감압이 되지 그러니까 압을 빨아들이면 금속이 쪼그라들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니까 가막식에 그리고 돈까지 쓸 필요도 없고 쓸 기도 필요도 하고. 없고, 그러니까 네. 막 그런 되게 많은 요소들이 술 맛에 작용을 하잖아요. 내가 이래서 이렇다라고 단정 짓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뭐 증류주 개론도 구글링하면은 PDF 파일 다 깔려 있고, 아 그렇죠. 뭐 증류주의 이화학적인 논문들 많죠.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얘기를 해서 잘났다는 게 아니고 좀 관심이 있으면은 찾아볼 법도 한데 좀 생각보다 없어서 저는 아쉬워요. 막 이런 얘기 막 진짜 하고 저는 배우고 싶거든요. 술에 대한 논문이 많아요. 네, 숙취에 대한 논문도 있고 뭐 술 성분에 대한 논문도 많고. 숙취에 대한 네. 그러니까 우리 것이어서 뭐 숙취가 없어 이런 얘기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얘기고. 근데 그렇게 하면 과학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 술은 좋은 재료로 우리 전통주기 때문에 숙취가 없다. 그 술 한 6병 마시면 숙취가 없을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그날 컨디션도 다르고 내 술은 숙취가 없다는 말은 믿고 걸릅니다. 종교 같은 거죠. 되게 좀 아쉬운 거는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제가 이제 온고지신. 옛 것을 잘 복원해서 현재 것으로 발전을 시켜야 돼요. 온고지신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맞는 말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주동아리 하는 거잖아요. 네. 전통주라는 컨텐츠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 우리나라의 좋은 것을 좀 더 발전시키려면 현대적으로 이제 과학의 힘도 빌리고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러나 저러나 애거는 알긴 알아야 돼요. 알아. 네. 그러니까 생판 모르면은 시도조차 못하는 거. 저는 또 이제 술 만들 때 좀 아쉬운 또 이제 또 누룩 시리즈인데, 누룩이 별로라고 하는 분들 치고 누룩을 직접 만들어 보신 분은 없어요. 누룩이랑 안 친한 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조금 아쉬운 건 저는 누룩을 만들어 보잖아요. 그러면 원리를 알고 이게 이래서 곰팡이가 피는구나, 무슨 곰팡이가 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면 사실 곰팡이를 배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이 아니고 그냥 딱 뭉개요. 논제를 뭉개. 누룩은 별로야, 안 써. 효모 있는데 왜? 효소 있는데 왜? 멍청이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누룩을 만들어 보면은 내가 이 만들면서 왜 만들어지지? 원리를 고민하게 되고 그 원리에서 착안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비효율적인 거 알겠어. 그럼 과학적으로 더 접근을 해서. 그건 이제 술을 공부했지 좋아해 본 적이 있나 의심되기도 해요. 그런 것도 있죠. 이제 최대한 효율성을 찾다 보면은. 사업적으로. 네, 맞아요. 사업적으로는 예. 근데 술은 되게 귀찮은 작업이잖아요. 근데 술 덕질이라는 게 그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효율적인 술을 효율적인 가격에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복합적인 미가 나는 술을 비싸더라도 예. 그런 덕질도 있기 때문에. 그럼요. 예. 원소주 얘기하다 또 길을 잃었다. 술에 취한 네 목소리 원소주 얘기해 주십시오. 이게 저는 디자인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라벨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 거 이제 디자인 잘하시는 분들이 네, 맞아요. 차도 이제 외모를 이제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메카닉을 그렇죠. 그죠? 성능을 예, 얘기하시는 미션이랑 분들. 엔진이랑 막 이런 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진짜 디자인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저도 할 수 있어요. 예쁘다. 네. 예뻐요. 네. 뭔가 심오하다. 심오하다. 네. 뭐 태극 마크도 있고. 근데 저는 디자인 얘기할 때 제일 보는 게 그 사람의 이제 패션 감각이나 그런 성향이거든요. 정말 저는 뭐 이런 티 쪼가리 입고 그러니까 있으니까. 우리 이게 힌트예요. 네. 내가 내 모습을 보고서 내가 디자인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내 호불호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죠. 이런 생각이 이거는 제가 이제 친한 디자이너님께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봐 주십시오. 근데 되게 이런 자개 느낌이나 자개 멋있어요. 한국적인 표현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러니까 디자인적으로 많은 걸 담으려고 한 것 네. 같은 그런. 이게 건곤감리 있고 박재범님 좋아하기 때문에. 박정은 너무 멋있어요. 근데 술은 또 이제 또 술이니까. 술은 술로서. 네, 술은 술로서. 네. 사람은 사람으로서. 저희는 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원수가 맛있는 술을 빚어도 그건 맛있는 술이죠. 그렇죠. 네. 그런 술 있잖아요. 되게 얄미운 술. 근데 맛있어. 맛있어. 그럼 뭐. 예. 그럼 박수. 술이 맛있는데 어떡해. 이 원소주도 되게 짧게라도 이제 항아리, 숨쉬는 항아리에 숙성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 이제 항아리 얘기를 하면 또 얘기할 얘기가 많은데 유약을 발랐는지 어떤 흑으로 만든 항아리인지 정말 숨을 쉬는지 그냥 항아리라고 할 수 없는 문제거든요. 논문을 보면 이제 알코올 정도가 낮아져요. 그러니까 알코올분이 낮아져요, 도수가. 네. 이게 휘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수가 위스키도 이제 낮아지고 낮아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런 숨쉬는 항아리에 있기 때문에 좀 더 뭐 짧은 기간이라도 뭐 스냉통에 넣는 거보다는
뭐 효과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의 숙성은 되게 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캐스크 얘기하면은 그 캐스크 자체의 수분 때문에 도수가 내려가기도 하고 그게 증발을 하기도 하고 반응이 많죠. 캐스크가 이제 그 침출 작용도 있고 아니면 거기 침착되면서 없어지는 향도 있고 네. 그러면서 맛있어지는 거잖아요. 온기도 유약을 몇 번 발랐느냐, 어디가 숨쉬는 부분이냐, 네. 공기가 어디서 통할 수 있냐 이런 문제거든요. 저온에서 숙성하는 거랑 또 상온에서 숙성한 거에 대한 논문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도 결과치가 달라요. 네. 근데 이건 온도 차가 있어야 돼요. 중류주 네, 숙성은. 그쵸. 근데 저희 이 얘기 하면은 오늘 진짜 적당히 좀 해. 원소주가 주인공이 원소주 얘기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안동소주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 이거는 이제 박재섭 형님 안동소주인데 감압으로. 네. 네. 그러니까 되게 사실 문배술도 그렇고 명인님들이 감압을 많이 하세요. 여기도 상압도 있고 감압도 있잖아요, 그죠? 네, 상감압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싶어요. 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온거지심의 지신의 개념이 될 수 있다. 그렇죠. 명인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죠. 명인님 그러니까 명인으로서의나 뭐 무형문화재로서의 역할은 그런 거를 정말 재현할 수 있고 아카이빙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중요하고 그런 거를 토대로 현대적으로 발전을 하는 것까지 해야지 저는 의미 있는 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날치도 사실 이제 국악이에요. 그분들 완전 진짜 국악하시는 또 국악을 그렇게 풀어냈으니까 인기가 많아지고 관심이 많아진 그럼요. 거죠. 예.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즐기지 않는 전통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박물관에만 있는 거지. 이제는 전통을 뭔가 현대화시켜서 끌어서 재해석하고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그분들도 정통을 하신 분들이 잘 표현을 한 거잖아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국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적으로 알릴까? 뭐좀 더 비트니 이런 걸로 해석을 하듯. 그래서 이제 뭐 술은 뭐가 있겠습니까? 뭐 중류기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감압 중류기에 이것도 감압인데도 터프한 향이 나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 박재서 명희님이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건 35도짜리입니다. 오. 투명병이 22도. 이거 감압인데도 이게 그 제가 중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사실 감압 중류기가 진짜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영창 가면은 제일 크죠. 진짜 커요. 네. 산업적으로 보면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막 다른 이런, 중류기에 비해서. 이런 소주꼬리 보다가 그런 거 보면 동중류기에 비해서는 크죠. 와 웅장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커서 좋다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청소.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클리닝하고 관리를 할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중류기의 핵심이죠. 근데 되게 좀 감압 중류기가 유독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청소나 뭔가 관리에 있어서. 잠깐만. 끊어야 돼요? 이거 갑자기 술을 마셨죠. 신김치 냄새가 나죠. 세 가지 술에서 안 나던 향이 나요. 예. 좀 이렇게 시큼한 향이 나. 시큼하고 좀 이게 그 알코올도 때가 껴요. 그러니까 기름때 끼듯이 결국에는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예. 요 술은 여기까지 리뷰하겠습니다. 그만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은 원소주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은 중류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뭐 깔끔하고. 네. 뭐 생산량이 많은데도 깔끔하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원초적인 상업 중류 누가 봐도 소주꼬리로 소주꼬리로 내린 네. 이런 제가 입도수 제일 위험한 입도수 입도수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도수로 지금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어. 원주가 소주 만들려고 만든 원주여가지고 단맛 되게 진하고 단맛 되게 진하네요. 네. 근데 묘진님 물같이 부드럽지 않나요 이것도? 부드러워요. 부드럽잖아요. 네. 이게 쏘는 게 없어요. 도수가 24도 되면 저 당연히 이렇게 부드러워. 간 내린 거
네, 내가 술 많이 먹는다고 잘 먹는다고 잘하는 게 소주 아니고 꼬리에 태워도 부드러워요. 제가 이만큼 따라서 그냥 이렇게 마실 수 있어요. 그냥 진짜. 아 근데 솔직히 부드러워요. 물 같아요. 시큼하고 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증류주에 뭐 pH, 네. 산도도 있고. 네. 근데 확실히 이거는 상압이고 좀 너무 다채로운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뒤에 찌르르 하잖아요. 그쵸. 네. 알코올이 이제 따로 노는 거예요. 알코올이랑 물이 섞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분자적으로 계속 결합을 해서 좀 더 숙성이 되면은 누구나 마시기 좋은. 여기다 가서 하면 엄청 부드러운 정말 그냥 물 같은 술이 돼요. 물이죠. 물. 그럼요, 물이죠, 물. 네. 가수에서 한 24도 만들면 그렇습니다. 이게 도수가 힌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술이 24도인데 부드러워 이게 아니라 24도라서 부드러워 이게 맞는 거죠. 아, 그럼요. 네. 화요도 17도짜리 먹으면은 물 같아요. 네네네. 화요가 이제 감압식 소주의 선도주자로서 편의점에 17도 팔잖아요. 네. 구하기도 쉽고 네. 뭐 7, 8천 원대 마실 수 있어서. 그리고 50도나 40도짜리가 부드러워지려면 엄청 숙성을 해야 되는 거죠. 한 12년 그럼요. 동안. 되게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20도면은 이제 2대 8이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이미 이만큼 많기 때문에 마셨을 때 그냥 나 물 이런 느낌이고. 그렇죠. 물이 이기죠. 네, 50도면 5대 5니까 이제 얘네가 최대한 결합을 해서 더 이제 물이 커버를 쳐주는 거죠. 알코올의 쓴맛을 오랜 시간 끝에 이제 결국에는 물 분자랑 알코올 분자가 잘 어우러질수록 부드럽다. 그렇죠. 병이프에도 그 반응은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실제로도 예, 네. 병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막 예전에 뭐 병에 뭐 17년산을 넣고 10년이 지나면 뭐 27년산이야 뭐 이런 드립을 치긴 했어도 네. 사실 이 안에서도 계속해서 분자들은 그렇죠. 그 결합을 합니다. 느릴지언정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진행이 돼요. 이 네. 안에서 숙성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심지어 과학적으로도 분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 수치로 NMR이었나? NMR? 뭐 이제 제가 본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이제 뭐 측정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하나는 이제 뭐 이제 수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수치로 표현을 할 정도로 과학적으로도 왜 숙성을 했을 때 술이 더 부드러운지를 이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으로 증류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증류주여서 그죠. 저는 개인적으로 할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은 게 좀 아까 증류는 사이언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는 많죠. 이래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맞아, 사실 맞아, 발효주 맞아. 얘기할 때는 제가 더 조심스러운 이유가 뭐냐면은 발효는 변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발효주조차도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어요. 아, 그럼요. 예.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상압술에 다양하게 다이내믹 레인지가 넓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상압술에 그 한 300여 가지는 되는 그 미성분이 그게 맛을 좌우하더라고요. 대부분의 맛을. 아, 왜냐면 그럼요. 그 외의 맛은 다 알코올과 물 맛이니까. 아, 그럼요. 그래서 그런 미성분은 이제 고비점에서도 많이 나오고 저비점에서도 나오잖아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제 다이나믹 렌즈를 넓게 가져가는 거라서 상압이 맛있는 거고 그리고 맛있게 인식이 되는 거고 감압은 이제 그런 미립자 성분이 많이 없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더 단순하고 심플하게 느껴지는 거고. 제가 되게 막 장황하게 얘기했던 거를 네. 한순간에 되게 정리를 잘 해주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맞아. 저는 얌전히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재범 씨가 근데 저는 뭔가- 술을 먹겠으니 네. 떠들어 주십시오. 근데 아무튼 말씀해주신 대로 상압이 되게 다양한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술도 그렇고 미식이라는 게 결국에 사람들이 경험을 했을 때 다채롭고 복합적인 거를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전통주 자체를 즐기는 거를 되게 넓게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술 전통주를 즐기는 것 자체를 넓게 보면은 사람들이 왜 좋아하세요? 이러면 대부분이 다양성 때문에 좋아해요. 다양하다, 맛있다, 복합적이다. 와인도 그렇잖아요. 내추럴 와인 뭐 되게 뭐 할 말은 또 많지만 사실 내추럴 와인의 장점은 복합이거든요. 똑같은 술이 많이 없죠. 예.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다양성. 술을 만들었다고 해도 그 술을 다시 먹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거에서 매력을 찾는 거고. 아, 이거 상압이 저는 근데 되게 개인적으로 딱 이렇게 비교하면은 맛있네요. 네, 상압과 감압의 되게 좋은 예시인 것 같아요. 이런 증류식 아, 소주가 같은 25, 24네요. 네, 25, 24. 그러니까 부드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증류식 소주가 20도 때면 당연히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물 같아야 되고. 근데 향은 되게 팡팡 그러니까 그건 상압식이어서 그런 네. 것이고 얘는 감압식이니까 향이 많이 가둬졌어. 감압식은 그- 브랜디도 감압을 안 하니 향이 다 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 나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잔류하는 거죠.
감압이니 상압이니 어쨌건 내 취향에 맞는 술을 아,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이제 포인트잖아요. 이게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몇 도의 감압에 상압에 하면은 약간 상상되는 맛 거기서 많이 벗어나진 않고. 네, 이런 내용을 알고 술을 마시면 사실 소비자도 알아요. 내가 이거가 왜 이렇게 가볍게 느껴지는지, 혹은 왜 플로랄 향이 나는지, 왜 단맛이 더하고 덜한지. 그걸 모르면은 마실 때마다 놀라요. 이쪽 그냥 네. 뭐, 놀라운 그냥 맛인데? 근데 내가 아는 정보는 정성을 들였고 뭐 국산 재료를 썼고 이 정도니까 너무 추상적인 거죠. 그 지역의 정기가 느껴지는 맛입니다. 아 물론 뭐 그렇죠. 물이 술 맛에 관여를 하지만 이 얘기를 하면 또 3편 찍어야 되기 때문에 아, 술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할 얘기가 정말 많죠. 네. 되게 비교군을 잘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25도로. 이게, 묘진님이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저는 좀 이제 원소주의 팬분들이시면은 이런 이제 필 상합식 소주 마셔보십시오, 같이. 뭐 필이 아니더라도 그냥 네. 상합식 그러니까 필이 아니더라도 25도쯤 되면은 상합식 술이 또 있으니까. 그럼 뭔가 이제 또 트이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야 이게 감압과 상압의 차이구나. 그리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거든요. 네. 감압도 부드럽고 상압도 네. 부드러울 수 있다. 네. 도수를 대비해서. 네. 하지만- 도수의 문제구나. 네, 하지만 향미적으로 이런 향이 나면 감압이고 이런 향이 나면 상압이다. 그냥 진짜 무식하게 많이 마셔보면 알잖아요. 제가 이거 겨울 정보 모르기 전에 마셔보고 감압인 것 같은데요. 이러고 검색해보고 감압 맞네요. 이렇게 한 것처럼 그쵸. 사실 마셔보면 알잖아요. 근데 안주에 먹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이 술 궁금해서 마셔보는 걸 많이 하면은 네.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고 나서 드링킹을 하는 거죠. 네. 마시고 테이스팅하고 드링킹을 구분해서 해야지 드링킹을 많이 한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소주를 많이 마신다고 소주를 아나요? 저는 그러면 이제 진로 박사입니다. 네. 참이슬 박사입니다. 네. 저는 두꺼비 저희 집 막내 삼촌이 이제 천재였어야 되죠, 소주. 네. 소천. 네, 소천하신. 진짜 죄송해요. 네, 술 많이 드셔서 일찍 소천하신. 아. 네. 저는 소주 천재 주장가리.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약주랑 증류주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안 한 것 같아요. 약주랑 그렇다는 증류주 증거 얘기를 있습니까? 계속 다음 회차에서 풀어가겠습니다. 다음 수는 그럼 약주를 해야겠네요. 저희. 네, 약주를 해보시죠. 네. 증류주는 또 다음에 상합술로 이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상압이고 아니면 이제 오크터치. 오크터치. 오크로도 할 얘기가 정말 그쵸, 많아요. 오크 뭐- 캐스크 그리고 뭐 칩을 쓸 수도 있고. 가성비 좋은 오크술 그리고 정말 돈을 많이 들여야 되는 오크술. 오크도 뭐 버진 오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저희 즉석에서 내린 소주도 20도대가 가면 맞아요. 부드러워. 물 같다. 예. 이거를 저는 얘기를 너무 장하게 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정확하게 하는 중에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서로 이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되는 거죠. 네, 주동아리의 흐름들이 이렇게. 한 줄 요약을 해서 끝날 거면은 근데 나름 노력을 하죠. 마지막에 네. 어떻게든 정리 수습을 하자. 맞죠. 정리하는 것도 어렵고. 예. 네. 갑자기 또 수습하려고 하니까 힘드네. 원소주 되게. 그래서 예. 사 먹을 겁니까? 요즘 전 사 먹을 거예요. 저희 사 먹어요. 예. 저희 얘기했잖아요. 편의점에서 살 수 있잖아요. 15,000원. 예. 15,000원 부담 안 되죠. 네. 저희 약주 막 2, 그러니까 3만 원짜리. 내가 15,000원이었어도 뭐 이거 뭐 발효주가 아니니까 맛없기가 힘들지만 맛없었으면 안 사 근데 먹었지만 15,000원짜리 막걸리도 요즘 너무 많은 많죠. 시장이고 예. 고용된 네. 전문가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말하는 것 중에 뭐 유튜브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리고 대본 없이 하는 거라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가 있거나 뭐 각자 의견이 다른 그런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래도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말이 맞으니까 저희가 진짜 대본 반박 안 합니다. 예. 방금 카메라 꺼진 거 아니죠? 유진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대본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술에 대해서 평소 대화처럼. 예, 대화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되게 딥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도 있구나 오해를 낳은 건이 있어서 그렇죠. 각자 아는 정보 내에서 상상할 수 있으니까. 상상할 수 예. 있으니까 제가 되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해도 저 뭔가 편집자의 잘못 아닌가요, 저? 이 사람이 막 이러면서 그걸 잘 정제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또 저희 목표잖아요. 그렇죠. 그런 대화 할 수 있는 모임이 좋죠. 또 덕후랑 얘기하면 또 재밌을 거예요. 뭐 아니, 이렇게 사실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이거 왜 해?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스갯소리이기도 하면서 사실 현실이 돈 벌 거면 당연히 뭐 내가 찍는 게 아니고 혹은 내가 기획을 잘하고 뭐 우스꽝스러운 걸 하거나 아니면 뭐 진짜 뭐 잘생기신 분이나 이쁘신 분을 섭외를 해서 해야지. 근데 좋아서 하는 거라서. 네, 좋아서 하니까 그런 거죠. 애정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이 순간에도 전 되게 즐거워요. 이거를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전달을 할 수 있고 누군가는 이걸 듣고 피드백을 주고 피드백을 가끔씩 전 받아요. 막 양주장 대표님이 술을 보내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리뷰했던 술 중에 그렇죠. 뭐 감사를 표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너무 감사하게도 술을 보내주셔가지고 진짜 한동안 너무 맛있게 저희 마시고. 맛있어서 리뷰한 건데 어쨌든 그거를 또 감사해 주시니까 또 사실 감사하죠. 그 영상을 보면 마냥 좋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냥 되게 막 뜯지 이 술을 막 분석을 하지.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즐기고 있고 원소주조차도 되게 즐겼다. 원소주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다양한 술들의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좋았어요. 조태꿀 구독과 좋아요, 댓글. 갑자기 끊는다고요? 예, 항상 이렇죠. 그냥 뭐 할 얘기 있으면 간단하게 더 하십시오. 예. 원소주는요 그 이런 라벨도 되게 퀄리티가 좋고요. 진짜 오래 찍었다 오늘은. 오늘 2시간 찍은 거 근데 이 얘기를 다 못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쫓기고 막 이런 것 같아요. 저만 그 생각한 거 아니에요? 네.